우리가 어떤 시장에서 1위를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하이엔드 스토리지가 뭔가요? 하이엔드, 미드레인지, 로엔드 제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네네. 스펙이 가장 높은 하이엔드 스토리지는 기업에서 극한의 안정성을 요구하는 핵심 업무 시스템에 주로 운영되는 최상위급 스토리지 시스템입니다. 뭐 장비만 하이엔드급이고 뭐 기술 지원, 네. 뭐 미들 로우급이면 그렇죠. 안 되겠네요. 네, 실제로 보면은 네. 장비만 하이엔드급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하이엔드 장비 기술 지원을 받는데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뭐 네. 어렵게 예약을 잡아야 된다거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안녕하세요. 효성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다양한 IT 이슈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TMI, 테크맨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벌써 4번째 TMI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AI 인프라 관련해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셨습니다. 그래서 AI 인프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시면 저희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요. 그 TMI 영상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IT 인프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통적인 핵심 인프라죠. 스토리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관련해서 스토리지 전문가 두 분을 오늘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효성에서 프리세일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22년차 경력의 스토리지 전문가 박용진 리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효성에서 10여 년간 스토리지 엔지니어로 고객사의 다양한 이슈를 해결해온 스토리지 스페셜리스트 이창원 매니저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 얘기 나누기에 앞서서 오늘은 자축 인사부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외장형 스토리지 시장은 한국 IDC라는 데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제품이 IDC가 발표한 수치에서 하이엔드 시장에서 무려 10년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박수 한번 치실까요? 저희가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케이크까지 좀 준비를 했거든요. 사실 저희 제품은 이거 제품 모형이 아니고 실제 고객사에서 가져온 겁니다. 농담이시죠? 네, 진짜 같은데요. 네, 정말 진짜 같은데요. 요거는 저희가 고객사에 다시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예. 다시 IDC 수치를 살펴보시면 보시는 화면이 지난 10년간 하이엔드 스토리 시장의 점유율 추세인데요. 참고로 업계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 저희 회사는 히타치 벤타라 제품에 대한 정권을 가지고 국내 벤더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프를 보면 점유율을 보면 저희가 2014년에 처음으로 1위를 기록한 이후에 계속해서 40%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작년에는 42.2%의 점유율로 2위와의 격차를 거의 20% 가까이 벌리면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치를 살펴봤는데요. 리더님, 우리가 어떤 시장에서 1위를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하이엔드 스토리지가 뭔가요? 스토리지 시장에서 제품의 수준에 따라 하이엔드, 미드레인지, 로엔드 제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네네. 그중 스펙이 가장 높은 하이엔드 스토리지는 기업에서 극한의 안정성을 요구하는 핵심 업무 시스템에 주로 운영되는 최상위급 스토리지 시스템입니다. 네네. 그러면 제품 스펙만 높다고 하이엔드 제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그렇죠. 있는데요. 네네. 사실 여기에다가 성능은 기본이고요. 프리미엄 수준의 기술 서비스, 그리고 무중단 운영 기술, 그리고 높은 수준의 재해복구 기능 등이 기본 포함되어 있어야만 진정한 하이엔드 제품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성능의 고안정성, 거기다가 뭐 기술 서비스까지 굉장히 최고 수준으로 제공할 수 있는 스토리지, 이걸 하이엔드 스토리지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네네. 고객사에서 스토리지를 선정하시는 기준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뭐 가격도 보시고 뭐 성능도 보시고 네. 기능들도 보시겠죠. 네, 그렇죠. 미드레인지나 엔트리급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지 제품을 선정할 때 가격적인 측면을 많이 고려하시는 편인데요. 네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핵심 업무에 사용되는 하이엔드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보다는 제품 자체와 벤더의 역량으로 평가하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네.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여기서 들은 건데 제안 설명회가 많이 가시잖아요. 네, 리더님께서. 그렇습니다. 제안 설명회 가면은 서로 뭐 벤더들이 자기들의 1위라고 한다면서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보면 한 분기 잠깐 반짝 1위를 기록했거나 아니면 그 해외 시장 점유율을 네네.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국내 환경과 다른 그런 해외 시장 점유율은 좀 한국적인 그런 상황과 다르기 때문에 그 네네. 의미가 좀 크지 않다고 말씀드릴 네. 수 있는데요.
이따가 다시 설명 한번 드리겠지만, 일단 하이엔드 스토리지에서 제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네네. 현장 기술 지원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이것을 해외 엔지니어에게 매번 현장 지원을 그렇죠. 네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네네. 직접 한국에 오거나 네네. 뭐 매번 시차가 틀린데 네. 원격으로 지원받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하이엔드 스토리지를 검토하는 기업에서는 국내 현실에 맞는 국내 점유율로 네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효성 말고 혹시나 다른 밴더에서 자기들 1위라고 한다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오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오늘 영상의 주제인 하이엔드 스토리지를 선택할 때 무엇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되는가, 이걸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필수 요건 좀 찝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이엔드 스토리지 선택을 위한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핵심적인 것을 한 3가지 정도 뽑아보면 일단은 기업 핵심 업무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성이 뛰어난가.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에서 검증된 제품과 함께 오랜 기간 경험을 통해 쌓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상위 제품에 맞는 하이엔드급 필드 기술 지원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지,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박 리더님께서 꼽아주신 3가지 하이엔드 스토리지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엔드 스토리지의 첫 번째 요건으로 극한의 안정성을 뽑으셨는데요. 네. 성능이나 뭐 기능 같은 것이 아니라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꼽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하이엔드의 안정성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즈니스의 연속성이 끊기지 않는, 좀 더 그렇죠. 좀 네. 쉽게 표현하자면 고가용성 기반의 아키텍처로 장애 발생 확률이 적고 혹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비즈니스 연속성을 지킬 수 있고 네. 추가적으로 또 안전한 데이터 보호와 그리고 빠른 복구가 가능해야 되는 것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안정성을 첫 번째로 뽑았습니다. 네, 예. 네, 네. 고객이 하이엔드 스토리지를 도입하시려는 이유가 비즈니스의 핵심이 되는 그런 크리티컬한 업무에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지로 인한 단 1분, 단 1초의 업무 중단도 허용하지 않는 그런 극한의 안정성을 가장 우선순위에 둘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안정성이 당연히 최우선순위로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그 안정성을 뭐 기업이나 고객들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우선 시장 전문기관의 평가와 고객의 평가, 이 2가지를 관점에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전문기관 가트너의 사례를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가트너의 경우 크리티컬 케이퍼빌리티 보고서를 통해서 매년 스토리지 핵심 역량을 분석해서 레포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라스라고 하는 신뢰성, 가용성, 그리고 서비스 가능성 관련한 3대 가용성 평가에서 히다치 벤타라의 VSP 시리즈는 무려 2014년 이후 한 번도 1등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표를 보니까 재밌는 게, 그 라스 평가에서 1위를 한 시점이 2014년인 걸 보니까 우리 스토리지가 1위를 한 시점하고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네요. 정확히 보셨는데요. 네네. 가장 최근 보고서를 보면 하이엔드 최신 모델인 VSP 5600이 네네. 성능과 함께 여전히 가장 우수한 라스 기능을 유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네. 네, 전문기관의 평가도 평가지만 실제 필드에 계신 고객 관점에서 보면은요, 결국 안정성 평가라는 거는 데이터 손실도 없고 또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가, 요게 문제일 것 같습니다만.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스토리지 시스템 중단은 서비스 중단으로 바로 직결되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기업의 핵심 자산인 데이터 손실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네네. 있습니다. 결국 저희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100% 데이터 가용성뿐만이 아니라 네. 업계 최고 수준인 A9의 서비스 가용성까지 보장하는 견고한 스토리지 시스템을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데이터 가용성하고 서비스 가용성 모두 충족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조금 부연 설명을 다시 드리자면 네. 방금 데이터 가용성의 A9 서비스
그렇죠. 가용성을 말씀하셨는데. 보장한다고 하셨는데요. 네네. 네, 이는 99.9999999%의 가용성. 네네. 네. 잘 안 하던데요. 예. 네네. 다시 좀 쉽게 말씀드려 보자면은 네네. 연간 통계적으로 0.31초 수준의 서비스 1초도 안 다운타임만, 되네요. 네. 예, 맞습니다. 거의 다운타임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예, 그 정도 수준의 다운타임만 허용하는 것으로 네. 안정성에 대한 확고한 자부심이 자리 잡고 있는 제품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네. 또한 이런 가용성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극한의 상황에 대해서 계속 테스트해보면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희 스토리지를 오랜 기간 경험한 고객이시라면 이러한 네네. 저희의 자신감에 충분히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하이엔드 스토리지 선택의 기준 두 번째로 오랜 기간 쌓인 경험을 통해 최상의 제품을 다룰 만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효성의 축적된 경험과 역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네네. 어떻게 보면 기술력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그 하이엔드 스토리지의 과거와 현재를 한번 짚고 넘어가는 네네. 것이 왜 제품 얘기 안 하시나 것 했습니다. 같습니다. 네네네. 히타치 벤타라는 30년 가까이 혁신적인 기술로 스토리지 업계를 선도하는 제품들을 선보여 왔는데요. 네. 제가 이번에 한 장표에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야, 이거 보니까 30년 동안 거의 제품 변화 포트폴리오라고 보여지네요. 네. 본격적인 히타치 벤타라의 하이엔드 스토리지 역사는 1990년대 7700 에코라는 초기 제품으로 시작합니다. 네. 2000년도에는 9900 시리즈로 업계 최초로 재해복구 기술인 실시간 비동기 복제 기술을 선보였는데요. 이 실시간 비동기 복제 기술은 현재 유니버셜 리플리케이터, UR이죠. 예, UR이라는 이름으로 네. 원거리 재해복구에 특화된 기술로 시장에서 현재까지 독보적인 입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제가 이 장표를 보니까 제 눈에 띄는 게 2004년에 나온 USP 시리즈인데요. 이때부터 제가 듣기로는 우리 제품에 대한 반응이 정말 시장에서 폭발적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USP 시리즈는 제품 자체로도 매우 훌륭해서 당시 많은 고객사의 핵심 업무에 도입돼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네네. 그 무엇보다도 전 세계 최초로 이기종 스토리지 가상화 기술인 유니버셜 볼륨 매니저 UVM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네네. 이 기술이 이제 선보이면서 가히 업계의 폭발적인 반응을 좀 이끌어냈었는데요. 네네. 이 기술은 1980년대 등장한 잘 아시는 레이드 기술, 그리고 90년대에 등장한 시메트릭스 아키텍처 더불어서 네네. 기업용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기술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히타치 스토리지에서 이기종 스토리지에 대한 통합 또는 마이그레이션 용도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네, 그 이기종 스토리지 가상화가 진화해서 지금 액티브 미러링 기술 제공하고 있죠. 네. 엔지니어보다 더 잘하시네요. 네네. 예. 2014년 그러니까 첫 번째 1위를 시작한 역사적인 그 해에 네네. 스토리지 가상화 운영체제 S보스가 탑재된 네네. VSP G1000이라는 제품을 출시했었는데요. 그렇죠. 네네. 여기에 이제 액티브 미러링 기술의 기반이 되는 글로벌 스토리지 가상화 기능을 지원하면서 네네. 글로벌 액티브 디바이스 네. GAD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솔루션으로 이제 제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네네. 이 시기에 이제 주목할 점은 하이엔드 스토리지 기반의 S보스 운영 체제가 히타치 스토리지의 공통 OS로 이식이 되어서 네네. 히타치의 모든 VSP 스토리지 라인업에서 하이엔드 스토리지 기능이 지원되기 시작한 시점이기도 네네. 합니다. 현재는 더욱 강력해진 플래시 기반의 S보스 RF 버전이 탑재된 VSP 5000 시리즈와 VSP 2 시리즈 제품 라인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현재 1위를 하고 있는 제품이 관심이 많을 것 같긴 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VSP 5000 시리즈죠? 네, 앞서 소개한 하이엔드 모델 VSP 5000 시리즈입니다. 현재 하이엔드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수성하고 있고요. 네네. 최고의 성능 수치를 보유한 가장 빠른 하이엔드 스토리지로 성능, 확장성, 가용성 등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네네. 시장을 리딩하는 최상의 제품으로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제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실 뭐 제품이 좋다고 해서 뭐 다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사실 제품 자체도 중요하지만 네. 하이엔드급 장비를 잘 지원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지도 좀 네, 그렇죠. 중요한데요. 그게 더 중요할 수 있죠. 네. 네네.
대부분 벤더들이 자체적으로 하이엔드급 장비를 갖추고는 있습니다만, 네. 사실 우리나라 하이엔드 시장 점유율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의미 있는 숫자를 나타내는 벤더는 2군데 정도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다시 도표를 한번 보니까 거의 80% 이상이 우리 회사랑 그다음에 D사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술력이 압도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경험이죠. 아, 그렇죠. 예. 부익부 빈익빈. 맞습니다. 네네. 오랫동안 1위를 해왔다는 거는 네네. 네, 그만큼 고객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네. 정말 얼마나 수많은 경험이 지난 수십 년간 저희 내부적으로 축적이 되어 왔겠습니까? 그렇겠네요. 네네. 네, 그리고 저희는 무엇보다 테크 오리엔트 기업이다 보니까 내부 인력 구성도 그렇고 네. 개인이 기술적으로 스킬업을 할 수 있는 네네. 그런 환경과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기술력이 계속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테크 오리엔트, 기술 중심 회사?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저희 회사는 네네. 전체 인력의 60% 이상, 그러니까 약 한 160명 이상의 전문 엔지니어들이 서울 본사를 비롯해서 각 지역 거점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다 있죠. 예, 네. 그렇죠. 예. 네. 또한 대부분의 많은 엔지니어가 저를 비롯한 오늘 같이 할 또 이창원 매니저님과 같은 네. 10년 이상 숙련된 네. 전문가들이 각 부분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특히 저의 경우도 이제 프리세일즈로 이제 한 10년 이상 지원해온 고객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네. 고객분들과 오랫동안 이어온 어떤 네네. 끈끈한 유대 관계가 네네. 기술 지원에 대한 어떤 신뢰 형성에 크게 끈끈하시겠네요. 도움이 네.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엔지니어들이 스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신기술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공간도 잘 마련돼 있잖아요. 예, 저희가. 맞습니다. 네. 저희 청담동에 구축되어 네. 있는 랩실은 글로벌하게 보더라도 흔치 않은 수준의 규모의 청담동에요? 장비가 예, 네네. 맞습니다. 저희가 네. 바로 이제 장비를 보면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네네. 그런 랩실이 갖추어져 있고요. 네. 스토리지만 10대 이상, 센 쪽에서 테스트하는 스토리지만 20대, 그 아. 외에 네. 분야에 있는 GPU 서버라든지 가상화 기반 솔루션 등 네네. 서버 전부 다 하면은 총 한 100여 대 정도의 장비가 네네. 갖추어져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신규 솔루션이 출시되거나 이슈가 생겼을 때 단순히 매뉴얼이나 글로벌 지원에만 기대지 않고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직접 테스트하고 이슈를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면서 기술적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결국은 정말 뛰어난 기술이나 기능이 나왔다고 해도 내재화가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당연합니다. 네네. 저희가 10년 동안 1위를 해올 수 있었던 거는 내부적으로 계속 기술적인 역량을 키우고 준비했기 때문에 네네.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예를 들어 U2L이 대세일 때는 미리 리눅스 지원 역량을 준비해 그렇죠. 왔었고요. 네네. 가상화 트렌드로 가면서 VM웨어부터 최근에 오픈스택, 쿠버네티스까지 저희가 미리 기술 지원을 준비를 했었고 네네. 그 결과 현재 많은 고객사에 저희가 제품을 공급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의 이런 뛰어난 기술력을 증명한 사례라든가 경험담 같은 게 있으신가요? 네. 가장 최근의 사례로 작년에 저희가 히다치 벤테라 인도에 아. 기술적 이슈를 해결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까지. 예, 글로벌하게 이슈를, 네네네, 진행했습니다. 글로벌하게. 한번 좀 더 얘기해 주세요. 네. 요즘 이제 오픈소스 기반의 네. 클라우드 구축 니즈들이 많이 이제 그렇죠. 대두되고 네네. 있잖아요. 트렌드죠. 예. 네네. 그래서 사실 히다치 벤테라 글로벌 지사를 통틀어서 효성이 가장 많은 오픈소스 환경에서 스토리지 구축 경험을 오픈소스 환경에서 네, 가장 가지고 우리가 있습니다. 많이 구축, 경험이 그걸 그만큼 이제 많이 다른 쌓여있겠네요. 네. 글로벌 지사에서도 너무나 잘 알다 보니까 네네. 이제 특히 이제 히다치 벤테라 인도에서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스토리지를 구성해야 되는데 이제 경험이 좀 부족하고 잘 모르다 보니까 잘 안 된다. 저희 쪽으로 네. 직접 다이렉트로 요청해 온 사례가 있습니다. 네네.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력을 10분 발휘해서 해결해 줬고요. 최종적으로 원활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보통은 이제 한국 법인이나 한국 고객사가 맞습니다. 지원을 받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역으로 우리가 직접 가가지고 글로벌하게 지원해준, 특히나 IT 강국인 인도에 맞습니다. 지원했다는 거. 네네. 그래서 글로벌하게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서 인지도도 많이 늘어난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하이엔드 스토리지 선택의 세 번째 기준으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고객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 요 퀄리티를 따져봐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면 기술 지원 방식은 왠지 기본이 되는 거라 다들 비슷할 것 같은데 벤더들마다 기술 지원이 좀 차이가 나나요? 물론 퀄리티가? 차이가 많이 나죠. 아, 그래요? 네. 보통 일선 엔지니어 역할이 단순하게 뭐, 세팅한다든지 아니면 정기적인 유지보수를 유지보수 한다거나. 이런 네네. 것들이 이제 끝이라고
생각을 보통 많이 그렇죠. 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그렇지 않고요. 진정한 하이엔드급 기술 지원이라고 하면 네. 고객사 환경과 히스토리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네. 고객사 환경에 최적화된, 네네. 커스터마이즈된 최적의 서비스를 할 수 있어야 하긴 한다고 듣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네네 뭐 장비만 하이엔드급이고 뭐 기술 지원이 네. 뭐 미들 로우급이면 안 된다. 그렇죠. 안 되겠네요. 네네. 근데 실제로 보면은 네. 장비만 하이엔드급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믿기 힘드시겠지만 네. 하이엔드 장비 기술 지원을 받는데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뭐 네. 어렵게 예약을 잡아야 된다고 그렇게 잡은 작업에 네. 또 조그만 파트너사에서 엔지니어 지원 인력이 온다거나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뭐 듣고 보니까 사실 몇 억씩 주고 구매하는 장비인데 그렇죠. 무슨 가전제품 수리받는 방식이잖아요. 뭐 저희는 원칙적으로 하이엔드 스토리지를 비롯해서 모든 네. 제품에 대해서 고객사 전담 엔지니어 제도를 그렇죠. 전담 유지하고 엔지니어. 있고요. 네네. 역시 이제 외부 파트너 지원이 아니라 네네. 효성, 즉 벤더사 차원에서 직접 기술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청이 뭐 시스템이나 아니면 콜센터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엔지니어랑 연락을 뭐 바로 다이렉트로 하다 보니까 뭐 신속하게 뭔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전담 엔지니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객사의 히스토리나 뭐 구성 환경 이런 것도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정말 생각보다 중요한데요. 보통 엔지니어 분들이 새로 고객사에 가셔서 네. 고객사의 환경, 뭐 그러니까 배치 시간이라든지 호스트 설정이라든지 네. 업무별 중요도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네네. 짧으면 뭐 두세 달 방문할 기회가 많지 않은 경우에 시간이 더 걸리기도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런 정보가 있어야 이슈나 장애가 발생했을 때 지금 A 업무 배치 시간대니까 그것부터 점검을 해봐야겠다. 이런 네. 식의 빠른 대처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런데 뭐 그런 히스토리를 모르면 사실은 고객이 뭐 다시 장애 와서 바빠 죽겠는데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뭐 전담 엔지니어가 아니라고 하면은 네네. 이제 장애 지원으로 온 엔지니어가 이전에 왔던 분한테 전화를 해서 어떤 작업을 했었는지를 그러니까 또 여쭤본다거나. 그것도 시간 걸리고. 네. 네. 그리고 장애 해결하러 오신 분이 네. 기본적인 질문들 그런 것들만 고객분에게 여쭤보다가 시간을 계속 보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상황. 있다는 네네. 그런 것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반면에 저희는 엔지니어 분 중에 한 고객사를 길게 뭐 10년 이상씩 지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 네네. 보니까 뭐 오래 지원하시다 보면 담당자 분들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네네네. 오히려 저희 엔지니어 분이 고객사 환경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네. 있고 직원분들한테 오히려 설명해드리고. 그렇죠. 네. 뭐 작업이 해야 되는데 빠진 부분이 있으면 먼저 얘기도 해주고 네네. 예, 그런 것들을 챙겨드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아, 네. 지금 뭐, 그렇네요. 하나만 더요. 계속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이창훈 매니저께서 필드에서 고객하고 너무 소통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계속 말씀하시면서도 경험담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고객들한테 피드백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창훈 PM님께서 효성에 들어온 해부터 사실은 1위를 우리가 기록하지 않았나요? 예, 참 이게 네네네. 제가 효성에 2014년도에 네네. 입사를 했는데 네네. 그때부터 쭉 1위를 이어오고 있으니까 네네네. 어떻게 보면 제 역할도 좀 네, 굉장히 중요했던 것 컸던 게 같습니다. 아닌가. 예, 네네네. 그렇습니다. 좀 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요. 네네. 지금 계속 뭐 피드백 말씀 또 하셔서 네네. 생각이 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또 지금 말하고 있는 고객 서비스 수준 이런 것과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었나요? 뭐 예를 들어서 네. 전담 엔지니어 제도를 아무래도 저희가 하다 보니까 네. 고객사가 집 근처에 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이슈가 생겼을 때 네. 오히려 고객분들보다 저희가 사이트에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거나 이런 경우들도 생기고요. 네네네. 뭐 그러면 고객분들이 뭐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오시냐, 네네. 뭐 과속하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네네네. 그리고 또 이슈 시에 이제 다른 벤더들과 신뢰 관계가 쌓였기 때문에 대립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은 네. 효성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 네. 이런 말씀들도 그러니까요. 해주십니다. 네, 그게 중요하겠네요. 또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게 이슈가 생겼을 때 빠르게 대응하신 경험이 있다며 경험담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하이엔드급 서비스를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 네. 당연히 이슈 대응 능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것 같거든요. 하이엔드급을 서비스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맞습니다. 네. 하이엔드 스토리지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가장 높은 서비스 레벨을 만족할 수 있는 그렇게 설계된 업계 최상위 스토리지 그렇죠. 시스템입니다. 네. 따라서 많은 경우 기업의 핵심 업무 시스템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네. 뭐 사실 IT 인프라를 운영하다 보면은 뭐 네네. 딜리버리나 케이블 그렇죠. 포설 같은 것부터 네네. 뭐 시스템적인 소프트웨어적인 서비스 장애까지 네네. 정말 다양한 분야의 이슈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예, 이런 다양한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핵심
핵심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그리고 그렇죠. 최대한 현명하게 이슈를 해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듣고 보니까 물론 발생하지 않으면 뭐 장애라는 것이 당연히 좋은 거긴 하지만 고객분들이 실제 장애가 발생했을 때 네. 실질적으로 얘네가 하이엔드 스토리지 밴드로서 자질이 있구나 요걸 판단하는 굉장히 큰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장애 발생하면 뭐 일선 엔지니어는 계속 현장에서 있으면서 현장 파악하고 대응하고 이래야 되고 뭐 네. 이선에서는 또 뭐 본사랑 협업해갖고 뭐 저희 덤프를 보낸다든가 해갖고 분석하고 그렇죠. 이런 일이 정말 시스템적으로 잘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저희 정말 큰 장점이라고 네, 볼 수 네, 있는데요. 저희는 1선, 2선 분들 할 것 없이 다들 오랜 기간, 장기간 근무를 하시면서 팀워크를 맞춰왔고요. 네네. 이제 좀 다른 벤더들과 달리, 다른 벤더들은 뭐 파트너사에서 국내 이선을 거쳐서 다시 글로벌 지원 조직까지 가야 되는 이런 네. 많은 단계를 거치는데, 네네. 저희는 저희 엔지니어 분이 다이렉트로 네, 글로벌 바로. 지원 조직과 이제 소통을 하면서 기술 네. 지원을 하기 때문에 네네. 빠르고 빠르고 정확한 지원과 이슈 해결이 가능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프리세일로 네네. 이제 제안 업무를 좀 하다 보니까 네네. 고객으로부터 어떤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는데요. 네. 특히 이제 효성의 유기적이고 끈끈한 그런 기술 지원에 대해서 네네. 좋은 평가를 정말 많이 네네네. 받아왔기 때문에 네네. 지금 두 분이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매우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리더님께서도 네. 피드백을 많이 받아보셨나 봐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제품 네네. 선정의 중요한 또 요인이 되죠. 네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왜 이렇게 하이엔드 스토리지가 점유율이 경쟁사에 대비해서 높은가? 압도적으로 높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해보면 네네. 하이엔드 스토리지가 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 네. 환경에서 네네. 오랜 기간 어떤 축적된 기술력이 높다는 것을 네네. 고객분들도 좀 지켜봐 오셨고요. 네네. 이런 어떻게 보면 확실한 믿음으로 네. 스토리지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효성은 또 해결을 해줄 수 있구나 라는 어떤 강한 신뢰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네네. 고객들이 갖는 효성의 기술력에 대한 깊은 신뢰가 시장 점유율에도 어떤 큰 그렇겠네요.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는 네네. 그렇게 봐도 무리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예. 네, 지금까지 하이엔드 스토리지의 조건과 그 다음에 저희 회사가 10년 동안 1위를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두 분께서 강조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씩 해주시죠. 오늘 우선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네. 지난 10년간의 어떤 의미 있는 여정에 같이 동참해왔다는 점에서 네네. 좀 가슴이 뿌듯함을 네네. 느낀 것 같습니다. 훗날 5년, 10년 후에도 네. 오늘과 같이 또 여전히 또 1위를 하고 있다라는 또 이야기를 네. 효성 TMI를 통해서 네네. 또 같이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네. 바람을 좀 느껴봤고요. 네. 뭐 그때는 또 같이 또 하는 거죠. 네, 그때 뭐, 예, 네, 나와있죠. 10년 뒤에 다시 한번 20년 특집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네. 그런 장기적인 비전 측면에서 네. 잠깐 말씀드리면 네. 최근 이제 히다치 벤테라와 효성은 VSP1이라고 하는 새로운 전략으로 네네. 어떤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 대한 네. 미래지향적인 네네. 어떤 방향성을 발표했습니다. 네네. 조만간 이제 VSP1 전략을 통해서 스토리지 비전을 한번 같이 공유하는 시간도 준비 중으로 네. 알고 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 준비 예정이니까 네. 관심 갖고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아직 시간 관계상 하지 못한 내용들이 참 많아서 네네. 그걸 다 들려드리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서 한 문장으로 좀 말씀을 네. 드려보자면 기술력과 안정성을 가진 히타치 벤타라 스토리지 믿고 쓰실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효성이 하이엔드 10년 연속 네. 1위를 할 수 있게 해주신 고객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너무 저희 자랑만 한 것 같은데요. 그만큼 고객분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요. 조금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나 좀 더 디테일한 사항 그리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상담 신청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